있어요. 왜냐면 아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산다. 뭐 이런 맞아, 얘기들 되게 많이 맞아요. 들으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때는 왜 저런 얘기를 말로만 저렇게 하나 의아했을 텐데 지금 이 나이쯤에는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이야기를 우리 김지숙 마담님 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이혼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딜레tan트셨어요. 말하자면 한량이셨죠. 그래 거기다 문학성도 좋으시고 어학 실력도 뛰어나시고 아주 또 인물이 한 인물 하셨고 그런데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인도네시아에 파견을 나가셨다가 거기 이제 왕족 공주하고 약혼을 하고 네? 제가 잘못해서 인도네시아의 왕족으로 태어날 뻔했어요. 그 무슨 말씀? 이게 여기서 형제들 다 나누시고 가서 아니 이제 총각 결혼 때. 전에 총각 때. 총각 때. 그리고 이제 약혼을 하시고 한국에 허락을 받으러 들어오셨다가 이제 아버지도 장남이셨는데 집에서 뭐 완강하게 반대를 하신 거죠. 안 된다. 그 이상한 나라에 가서 그 결혼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셨다가 엄마랑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오늘날 제가 이제 난 건데 대박. 그 인도네시아 왕녀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인도네시아 왕녀는 그냥 괜찮아요? 헤어진 거지. 뭐. 뭐 인도네시아에 계시겠지. 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한량이시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뭐 집안일보다 늘 바깥 일에 뭐 열심히시고 동네에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다 아버지를 찾아와요. 다 뭐 형님, 오빠 이러고 다 찾아오고 우리는 뭐 문제를 부탁하러 오는 사람으로 집안에 이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명함이 30장 정도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 생활을 끌어가는 엄마가 일찍 생활 전선에 이제 나서셨는데 엄마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안,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리의 구남매 막내딸이셨어요. 미인이셨고 또 노조위원장 같은 현재 이제 노조위원장 같은 그런 직위에 계셨던 아주 열혈 그 전사셨는데. 그런 잘생긴 이제 아버지한테 혹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육남매를 주르륵 낳으시고 생활을 이제 책임지셔야 되니까 일을 다니셨는데 아버지 그 좋으신 분이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서 이제 엄마랑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능력은 점점 커지시고 아버지는 점점 더 위축되시면서 술에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게 격렬해지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아버지가 거칠어지시더라고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이혼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내가 이혼하시라는 얘기를 하면 엄마 표정이 굉장히 냉랭해지시더라고요. 그 표정의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기일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다 하고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영정사진을 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네 아빠랑 산 게 정말 숙향전이 고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이혼 안 했느냐고. 난 그럼 엄마가 너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들 때문이야 물었더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정말 밉다 이혼을 그냥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안 하셨냐 그랬더니 밤에 잘 때 엄마가 싸움을 하든 안 하든 아버지 뭐 어디에다 발을 올려놓고 자도 절대 안 치우신다는 거예요. 네? 어머. 안 치우신대요. 진짜 하다못해 잠결에 얼굴에 발을 올리신 적도 있었는데 안 치우신대요. 그냥 그대로 주무신대요. 아침에 눈 떠서는 밉고 아유 또 저렇게 술 마시고 날 또 저녁이면 괴롭히겠지 하지만 잠자리 들 때는 또 다리를 어디다 올려놓든 다 그걸 참는 아버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정말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각방을 안 쓰는 데가 가장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 엄마 아버지가 이해는 가요. 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유로 어머니가 아버님을 네. 근데 보통은 그러거든요. 니네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한다. 이 얘기를 어머니 하는데. 절대 우리 때문이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요. 양소영 마담님 혹시 그런 거 엄마가 막 힘들거나 그럴 때 그냥 넋두리로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평생 싸우세요. 지금도 싸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정말 제 고민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렇게 싸울까. 정말 그게 세상에 너무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다른 집은 다 막 너무 행복하게 살고 우리 엄마 아빠만 문제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좋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늘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니 잔소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수건을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그렇게만 쓰면 거기가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서 하라는데 화장실을 좀 빨리 나오라는데 밥 좀 빨리 드시라는데 그거를 평생 못 고치고 엄마가 그렇게 있을 때 왜 그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제 생각에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번도 월급 안 빠지고 애 낳아서 아침에 가서 내 형제한테 막 과자도 똑같이 사주고 막 너무 이렇게 다정스럽게 해준 아버지였다는 거가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와서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아기구나. 아니 엄마는 이런 좋은 아빠의 좋은 면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냐고 맨날 아빠 이거 단점만 가지고 이렇게 싸웠냐. 제발 그만 싸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그걸 아직도 못 고치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엄마 아빠의 대화법인 거야. 맛있는 거 이렇게 여러 명이 먹으면 아빠가 좀 빨리 드시면 맛있는 걸 아빠가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늘 맛있는 걸 못 먹고 뺏기는 거야. 엄마는 맨날 갔다가 당신 얼른 먹으라고 찔러줘도 우리 아빠는 못 먹고 이러니까 속이 터져서 그런 거였는데 약간 저는 어렸을 때인데 정말 그게 너무 제한테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안 싸우려고 하는데 결혼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 밥 먹을 때 밥을 굉장히 어릴 때 빨리 먹었어요. 언제 밥상이 날아가거나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아버님 성격이 그 정도. 성격이 아니라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해결책은 없는데 엄마는 잔소리를 해. 근데 돈 문제거든요. 밑에 동생 6 할머니 혼자 계시는 상황에서 월급을 받으면 반은 보내야 되고 밑에 또 자식은 셋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 9명을 이제 10명 가까운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 월급은 뻔한 거고 돈은 나눠주면 나오면 돈이 없으니까 뭐하고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한 그 돈을 메울 방법이 없어. 짜증이 만땅 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밥상이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절대로 돈 얘기를 못하게 말을 많이 해야 돼. 다른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공부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엄마의 말을 막아야 돼. 우리 엄마가 불만이 있어도 나중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둘이 싸우더라도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식사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 한마디 해요. 야, 밥 먹고 얘기해. 그래. 내가 밥을 먹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부가 살면서 우리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고생마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계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때 고생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가. 네. 그 얘기 늘 하세요. 네. 아니 임효진 마담님은 어머니께서 늘 같이 있으셨잖아요. 네. 사실 힘들고 이러면 아유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신 적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듣고 자랐고 제가 활동할 때는 이제 엄마가 저 데리고 다니시니까는 이제 싸우실 시간이 좀 덜 있었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서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는 그 말씀을 늘 하셨고 그랬는데 정말 이 부부관계는 부부만 알 수 있듯이 정말 엄마가 아빠를 많이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정말 악의 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한테만 들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기 한 2, 3개월 전에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 알츠하이머병 저기 되면서. 근데 엄마가 갑자기 실어증 이렇게 우울증, 실어증 같이 되시면서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걸어가시면서 말씀 잃으시고 웃음을 잃으시고 이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확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빠 보내고 나서의 그렇게 복잡 미묘한 그런 상실감이.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가 옆에 계시는 거랑 아파서 병원 가시는 거랑 또 아빠 역시도 지금 요양병원에 있으시면서 엄마 계실 때는 그렇게 못 해드리고 그 속만 썩이시더니 그렇게 우신대요. 그게 엄마 그 의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혼하시라고 한 편이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일방적으로 애쓰시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옆에서 그렇게 했던 게 엄마한테는 큰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달라고 나 힘든 거 좀 알아달라고. 어우 내가 진짜 못 살겠다 했는데 헤어져.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지금 혹시 뭐 그랬을 때 왜 그러고 살아? 딸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저는 이혼하겠다는 말은 못 해요. 이혼 못 하죠. 재산이. 제 집을 다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생긴 거 좀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 모든 이혼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질도 더럽고 드세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나쁜 사람으로 될 거고 우리 남편 순진한 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한 여자가 달라붙을 수도 있는 뭐 상황인데 저는 뭐 못 살,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말 안 하지만 저렇게 이렇게 니네 아빠 왜 저래? 정말 너무 뭐 답답해. 이렇게 공감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우리 딸이 이혼해. 그래. 해야죠. 네. 그러면 제가 산 물건인데 야 이거 이상한 물건이야. 반품해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 좋았어. 그러면 제가 네가 이 물건에 대해서 알긴 알아? 뭐 이런 거. 맞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젊은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들은 엄마 아빠 이제 만약에 이혼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 대한 집착인지 아빠 제발 엄마랑 헤어지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딸은 진짜 의외로 아빠 이혼해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아빠 왜 이렇게 싸워 이혼해 이래요. 그러면 너 아빠 엄마랑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거야? 엄마랑. 이게 더 서운하네. 아들 너는 누구랑 살 거야? 엄마랑. 난 누구랑 살아? 아빠 혼자 살아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건 자기가 인생 잘못 살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큰딸이 이제 대학 합격하고 신나게 친구들하고 노는데 막 늦게까지 노니까 와이프가 좀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와요. 아빠, 제 인생 너무 좋은데 딱 하나 방해가 있어요. 바로 엄마예요. 그동안 저 때문에 이혼 못 하셨죠? 이제 이혼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러냐 때 둘째가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나는 아빠를 따라가니까 너는 엄마를 따라가 그런 거야 둘째가 언니 자매가 그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다 아빠한테 거기다. 그래서 나는 모든 아빠 엄마가 헤어지는 게 싫은 거고 큰애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으니까 나는 잔소리를 잃지 안 하잖아요. 저한테 안선영, 유인경 기자, 홍림영 다 저한테 입양 가고 싶은 게 제가 돈은 주고 간섭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꿈의 아빠죠, 꿈의 아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겠어요. 근데 둘째 때문에 이혼 못했어요. 아니 이제 자녀들도 헤어지세요. 뭐 이혼하세요가 아니라 조론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그래서 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마다 그게 뭐야 그러더니 이혼이지. 근데 어딨어.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사실 TV에서도 뭐 누가 조론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조론을 생각해 보신 적이 김성환 쌤은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럼요. 저 뭐 조론은 사셨어요? 아니, 내 생활에는 뭐 조론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실제로 조론한 얘가 있잖아요. 전번에 우리 일슬 형님이 조론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남진 형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이셨어요. 남진 형님이랑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시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진 형님은 해보시오 그냥 뭐 조론 해보는 거지 뭘 그냥 해보라.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조론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실 수가 있나.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조론은 안 됩니다. 아니 두 분이 사시기로 모든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100년 가야 머리가 하얗게 파풀어지도록 정말 그렇게 사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형님
형님 마음대로 결혼입니까? 이혼하고는 틀리다잉. 결혼은 조금 틀려야. 일습 형님하고 남지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이 맞으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붙이셨구나. 아니 부추기는 게 아니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맞는 거야. 아, 형님은 좀 편하기예요? 좀 얇아요. 아니 얇은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결혼이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우기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 분이 또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맞나? 결혼이 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결혼은 안 된다. 뭐 이혼도 물론 안 되지만 결혼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결혼 찬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부도 안식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년 동안에 좀 뭔가 각자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고 이혼보다 결혼이 낫겠다고 생각한 게 뭐 양수영 변호사 법적인 문제는 확실히 이혼이 좀 낫겠죠. 재산을 주면.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주는 결혼이 아이들한테서 부모가 이혼했다는 불안감도 주지 않고 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도 있고 부부가 각자 자기 인생을 좀 한번 되돌이켜보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좀 아름다운 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왜 당신은 아직도 이혼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왜? 진짜 이혼 해주려고 했더니 말을 딱 하더라고요. 이 인간은 아직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눈치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약간만 신중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무 기뻐하는 티가 났어. 너무 좋아했어요. 덥석 울었거든. 저는 결혼할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고 봐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결혼을 해? 또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내한테 결혼을 하자고 먼저 제의를 나는 못할 것 같아.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가 뭐 당신 나랑 좀 결혼할래 그러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할 것 같아. 그건 싸우지 않았는데 결혼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싸웠을 때는 이혼이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난 결혼. 근데 애지간한 경우에는 남자가 결혼하자고 먼저 그렇지, 얘기하지 여자들은 않아요. 못하죠. 그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 그럼 아내가 결혼하자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혼하자 그래요. 그럼 뭐하러 살아? 힘들게? 그냥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낫지? 그래도. 네, 아니 원장님도 저는 그 조론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요즘 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게 졸업이라는 우리가 학교를 마친다는 개념에서 아마 따온 걸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졸업을 하려면 성적표를 받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을 하려면 정말 원만하게 잘 산 다음에 서로가 성적표를 까서 최소한 그래도 BC 학점 이상은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졸업이듯이 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그런 정도의 좋은데 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이라는 거는 오래 살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혼을 할 수 없으니 황혼 별거 정도라는 표현인데 예, 졸혼이라고 말을 갖다 붙여놓으면 해도 괜찮은 좋은 것 같은 그러니까 왜곡된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이런 말 쓰지 말고 뭐라고 써요? 그냥 호봉제를 도입해서 아내들 결혼 뭐 20년 차 이러지 말고 20호봉, 25호봉에서 결혼 한 15년 차 된 아내한테는 그냥 과장님, 국가공무원 뭐 한 5급 정도 되는 과장님 대접해드리고 한 25호봉 이상 되면은 고위직 2급 공무원에 국장님 이렇게 아내를 국장님 불러드리고 한 30주년 넘어가면 뭐 차관님 뭐 아니 해서 부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FA가 되고 싶다는 거지. 네, 제 친구는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 이렇게 좀 자리 잡기 시작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혼을 했어.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막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자기 결혼했다고 이제 자기 세상 만났다고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맨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찍고 막 걔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와 진짜 얘 진짜 결혼 말년에 진짜 남편한테 생활비는 받으니까 그리고 또 여유도 있으니까 야 진짜 이 남편 너무 괜찮다 얘는 너무 좋겠다 막 이랬어. 근데 그게 몇 개월 안 가요. 채 1년이 안 가요. 뭐냐면 그 시간 그 혼자서 막 마음대로 하는 친구의 시간을 맞춰줄 친구도 없죠. 그리고 먹어보니 또 그 음식이 그 음식이야. 우리가 아는 맛이. 맛집도 한계가 있고 또 외국을 그렇게 생각만큼 자주 나가기도 자기도 귀찮은 거야. 혼자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생각나는 게 남편이야. 남편은 어떻게 사나. 만만한 게. 응, 이제 졸혼 계약서는 안 썼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은 애인이 생긴 거. 남편은 애인이 생긴 거. 애인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졸혼을 요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은 엄마가 좀 미운 거야. 아빠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졸혼이라고 저렇게 뛰쳐나가셔가지고 블로그에 막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걸 담담히 버티시다가 뭐 이렇게 동호회 같은데 이렇게 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자식들이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여자분이. 어머, 어떡해. 이게 웬일이야? 저쪽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 친구가 돌아버리는데 남편한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요? 졸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뒷조사를 하러 다니는데 남편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핸드폰을 뺏어서 저걸 봤대요. 어머, 어떡해. 근데 그 남편이 속해 있는 그 단체 카톡에 남편 옆에 항상 여자가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 뒷조사했더니 이제 남편과의 그런 걸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졸혼 괜히 해가지고 해달라 그랬다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함 선생님 말씀처럼 결혼도 그렇고 졸혼도 그렇고 정말 뭔가 찡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가 졸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야. 위 사람은 우수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므로 이제 왜냐하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졸혼, 이혼, 별거라는 걸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오래 말씀하셨어요, 졸혼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이렇게 많이 산 사람 앞에서 왜냐면 결혼이라는 정리를 아주 딱 해주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